현재 미국이 추진 중이라는 이른바 F5 프로젝트 혹은 가칭 F55 프로젝트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F-35 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차세대 전력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예산과 사실상 완전 신규 설계에 가까운 수준의 기술적 부담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F-35 윗버전을 개발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모두 보유한 미국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NGAD 프로젝트, B-21 전략 폭격기 개발 및 생산, 포드급 항공모함 건조,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사업 등 이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쌍발형 스텔스 전투기 신규 개발 프로젝트까지 추가될 경우 예산 배정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공군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F-22 랩터의 뛰어난 기동성과 F-35 라이트닝2의 고급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체를 꿈꿔왔습니다. 즉, 공대공 전투 능력과 스텔스 지상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복합 전투기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투기 트렌드는 멀티롤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F-55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투입을 강력히 요청하면 의회를 설득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정치적, 재정적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발 비용만 보더라도 연구 개발부터 양산 체제 구축까지 적어도 700에서 8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만 몇 조 정도지 실제 사업은 이보다 더 들어갈 것이랑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F-35 프로그램이 초기 4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신규 프로젝트 역시 초기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F-55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쌍발 엔진의 선택입니다. 기존 F-35에 탑재된 프렛 휘튼 이사의 F-135 엔진을 더욱 발전시킨 적응형 엔진을 2기 장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엔진 설계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쌍발형 스텔스 전투기 F-55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F-35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개발은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제약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의 차기 함재기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슈퍼 호넷을 대체할 FA-XX 사업 역시 스텔스 능력과 긴 작전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해군이 F-55와 유사한 컨셉의 함재기를 원한다면 공군과 해군의 요구를 통합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함재기 설계의 경우 항모 이착륙을 위한 강도 보강, 착함 장치 강화 등 육상용 전투기보다 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수반합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이미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신형 기체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첨단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예산 제약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컨셉이라도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니10과 러시아의 수호이 57, 심지어 한국의 KF-21 보라매까지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 F-35의 점진적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장기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과거 F-35 개발 초기 단계에서 쌍발형 모델에 대한 연구를 잠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발 엔진 체계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투기의 요구 조건이 점차 확대되었고 기술적 진보로 쌍발 엔진 전투기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성능 측면에서 만약 F-35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내부 무장 탑재량이 F-35 대비 약 3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전 유연성과 타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쌍발 엔진의 추진력 덕분에 스텔스 외부 탱크 사용 시 항속거리 역시 크게 증가하여 작전 방향 확대 및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쌍발 전투기의 운영비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1.3에서 1.5배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정비, 부품 관리, 연료 소비 등 운영 유지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얻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되는 점은 F-35의 생산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축된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 초기 제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은 항상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F-35 한 대당 가격이 초기 1억 달러 이상에서 최근 약 8천만 달러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생산 라인을 재활용하는 전략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F-35가 쌍발 엔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부터 복잡성이 급증합니다. 단발 엔진 구조인 F-35와는 달리 엔진 두 개를 장착하는 순간 기체의 구조와 항공전자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재설계가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량 사업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며 사실상 신규 항공기 개발 사업에 준하는 비용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스텔스 전투기인 F-22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F-22는 원래 400대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186대만 생산되면서 대당 생산 단가가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22 생산 라인은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2017년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생산 라인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최소 61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신규 기종 개발에 따르는 엄청난 재정적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현재 F-35 프로그램 역시 블록4 업그레이드와 TR-3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블록4 업그레이드 사업만으로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신규 기체인 F-55 개발까지 추가로 추진한다면 예산 압박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술력으로만 본다면 구조적으로 F-55의 개발 난이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쌍발 엔진을 채택하려면 동체 설계는 물론 주위계 형상과 내부 무장창의 배치까지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 극비리의 소형 모델을 이용한 풍동 실험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는 F-35와 F-22의 설계 요소를 결합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F-55는 현재 NGAD와 같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 해군의 차세대 함재기 프로젝트 등 대형 국방 사업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미공군이 NGAD 사업에만 초기 단계에서 최소 16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F-55 사업이 의회나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동 국가들과 같은 외국의 관심입니다. 현재 중동의 몇몇 국가는 이미 F-35를 운용하면서도 보다 높은 항속거리와 엔진 추력을 가진 기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35의 항속거리는 내부 연료만으로 약 2200km 내외이며 전폭기 임무 수행 시 추가적인 연료 탱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쌍발 엔진이 적용된 F-58은 확실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발 엔진을 채택하면 기체 유지 보수 비용 역시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 자료에 따르면 F-22 한 대당 연간 유지비는 약 6,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단발 엔진 F-35의 연간 유지비 약 4,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입니다. F-55가 만약 개발된다면 최대 이륙 중량이 기존 F-35보다 20%
3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연료 탑재량 증가를 위해서는 현재 F-35의 31톤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더욱 복잡한 설계를 요구하며 항공기의 제조 단가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F-55 프로젝트는 명목상으로는 F-35의 연장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수준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환경, 방산업계의 이해관계, 미국 내 군별 경쟁 등 수많은 변수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게다가 F-35 블록 4 업그레이드의 지속적인 지연과 추가 예산 부담을 감안하면 미국이 단기간에 F-55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F-55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화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방 전략과 국제적 수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F-55 프로젝트가 언제쯤 구체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군사적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기 성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F-55와 같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년 4월 22일 F-35 기만체계 최초 개발 영상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첨단 미끼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과정에서 서로를 속이기 위한 다양한 더미가 등장하며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문제는 예전처럼 나무 합판이나 풍선 정도만으로는 적의 열영상이나 레이더 탐지를 완벽히 따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투기 가격이 엄청나다 보니 실제 기체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적의 미사일을 고가의 더미로 유인하는 전략이 점점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번에 개발한 F-35 기만체는 기존 풍선형 더미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내부에 모터와 열 공급 장치가 탑재되어 열 신호와 형상을 진짜처럼 구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개 속도도 무척 빠르다고 전해집니다. 단 몇 분 만에 야전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특히 부피도 줄어든 상태로 운반 후 현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펼쳐지는 구조라 소규모 병력만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흥분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만체 가격대가 솔직히 싸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풍선형 더미처럼 바람에 휘청대거나 공중에서 쉽게 식별당하는 약점을 거의 극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페인트만 칠한 캐노피가 아니라 반투명 필름이 빛을 받아 은은한 반사를 일으키는 방식이라니 이 정도면 어지간한 적 정찰기는 물론 첨단 감지 장비를 장착한 무인기에게도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건 이 기만체를 만든 회사가 원래 인공위성 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우리별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위성, 군용, 통신 장비 등을 주로 만들어 오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F-35를 닮은 미끼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입니다. F-35 더미를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삼아 실제 F-35 운용부대 근처에서 표적 신호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실제 F-35 보유 국가들과 협업하여 미묘한 레이더 특성이나 열영상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받았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개발한 더미가 그만큼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고가치 전투기의 실루엣부터 열신호, 레이더 반사 패턴의 정보가 은폐된 상태에서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산 분야에서는 지극히 민감한 정보라도 일부분은 공개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투기는 사실상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투기가 가진 저피탐 설계 특성, 즉 스텔스 형상을 기만체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는 반사 면적인 RCS를 진짜 F-35와 유사하게 만들려면 재질, 구조, 내부 프레임,
그리고 표면 도장 기술 모두가 섬세하게 조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1:1 크기로 만들어야 대충 비슷해 보이겠지만 레이더 반응도 꽤나 근접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에는 비용과 공정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령상 역시 인체공학적인 동체 구역을 어느 정도 재현하고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뜨거운 공기나 열을 발생시켜야만 진짜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건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업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도전을 해냈고 심지어는 해외 언론이 트랜스포머라는 별칭까지 붙일 정도로 빠르게 전개 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 강력한 구매 의사가 타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정밀 타격 위협에 노출된 국가 입장에서는 실제 F-35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을 헷갈리게 만들 기만체가 있다면 못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성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말 그대로 F-35의 기만체계에서는 가장 탑티어의 제품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보통 국가들이 기만체를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전투기를 실제 전장에 노출시키는 대신 적의 무인기나 미사일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풍선 더미는 싸긴 하지만 날씨 영향이 크고 적의 열영상이나 레이더가 조금만 발전해도 더미란 것이 쉽게 구분됩니다. 목재나 철제 구조물로 만드는 더미는 고정식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피도 상당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여의치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면 이번 한국산 F-35 더미는 내부에 각종 센서와 열 발생 장치가 들어있으면서도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선 더미의 전 세계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느냐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5세대 이상 전투기들이나 고성능 미사일의 표적 선택 시스템이 점점 AI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단순한 열영상이나 레이더 신호를 읽고 표적을 식별했다면 요즘은 알고리즘이 여러 파장대를 종합 분석하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려 합니다. 따라서 기만체도 그 수준에 걸맞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업체가 바로 그런 AI 시대의 기만체를 먼저 제시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매체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대형 풍선 형태의 기만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해온 경력이 있고 북한도 아마 중국산 기만체를 보유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시 한미연합공군의 공격을 혼동시키기 위해 기만체를 전선에 배치해두는 전술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한국산 더미 소식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기만체 기술뿐 아니라 전투기 자체 제작 역량도 서서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기만 전술에서까지 우리를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 더미의 빠른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레이더 열영상 광학 장치를 복합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전시의 실제 F-35 출격 횟수보다 더 많은 허수 기록을 남겨서 적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감한 지역에 더미를 일부러 배치해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해도 실제 전투기 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할 테니 국가 차원에서는 꽤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만체가 전시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적의 정찰위성이나 해킹된 상업위성이 촬영하는 이미지를 교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군기지나 활주로에 실제로는 F-35가 20대밖에 없는데 더미를 슬쩍 혼합 배치해 30-40대 이상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전략의 혼선을 야기시게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기만체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F-35 형상을 중심으로 개발됐지만
국내 차세대 전투기나 혹은 나토 주요 전력 기체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회사 측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보라매 전투기나 KF-21 업그레이드에 맞춰 일부 변경한 프로토타입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해외 수출 판로를 넓히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중소방산업체가 정부 주도가 아닌 자발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보통 첨단 무기 체계는 대형 방산업체들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부품 납품이나 하도급 위주로 참여하곤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초고가 전투기 보호를 위한 기만체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 완료 후 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한국 방산업계의 저변 확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소방산업체가 개발한 F-35 전투기 기만체는 단순한 풍선 더미의 시대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하이테크 기만 전술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고성능 정찰 공격 시스템을 교란하는 차세대 기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은 세계가 주목할 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해준 더미의 중요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